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읽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한참 생각을 한 건데 2018년 글입니다. 2018년 글인데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First once the end of history. The political scientist argues that the desire of identity groups for recognition is a key threat to liberalism.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의 인정투쟁이 리버럴리즘의 적응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배 따시고, 이게 인간이 배지가 부른데도 여러분 졸라게 불만이 많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보면, 지난 30년 동안 문명이 어마어마한 정도로 발전을 하고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세계화 이후에.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엄청나게 또 불평등해졌죠. 그런데 사람들이 30년 전에 비해서 정말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생활 여건이나 에너지 소비나 기타 등이 다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다 결핍을 느껴요.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30년의 문명의 공백이 뭐로 했냐면요. 지금 여러분, 인간이 약간 뻥 맞은 듯한 기분으로 살면서 내 자존감이 꽉 채워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 공백이 뭐를 공백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존귀함, 성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을 만들었어요. 인간에게요. 인간이 웃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는 시장의 확대를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그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 계약을 하죠. 다 계약 관계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이 돈을 줄게, 너는 나한테 이걸 다오. 서로 거래 관계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세속주의, 세큘라리즘이라는 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주고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주고받을 때 여러분 과정 이런 거 따져요. 내가 100시간 노동한 거와 저쪽이 1시간 노동한 건데 내가 필요하면 교환하죠. 그러면서 과정에 뭐 어쩌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로서 가치, 내 욕망이 따르는 가치, 그러니까 내 욕망을 긍정해야, 야, 나는 이거 만드냐고 100시간 걸렸어. 너는 그거 만드는데 1시간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 100개 줘.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제가 노동가치설을 맨날 부정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예요. 욕망을 인정을 하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에, 그러면 욕망에 당연 없어요. 그냥 결과론이죠. 결과론. 항상 이 욕망이라는 건. 금하고 여러분, 이렇게 금땡이에요. 내가 어디서 금땡이 주웠어요. 근데 그 금땡이, 길 가다 주운 금땡이가 어떤 사람이 평생 일한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직시하고 교환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교환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주고 계약을 하고, 이런 시장에서의 거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거죠. 민법이라는 게 서로 간의 계약 관계, 약속에 대한 법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확대, 세속주의의 확대. 그게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쫙 보여서 이제 엔드 오브 히스토리 뭐 이렇게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얘기를 하고, 야, 이제 세상 인간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종교고 나발이고 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고 종교고 나발이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30년이 지나고 나니 많은 것을 소비하고 안락해졌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 수명도 늘었어요. 영양 상태도 늘었고, 인간 쪽수도, 그러니까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수명도 늘어, 영양 상태 늘어, 아이들 키도 커져.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를 둘러싼 여러분, 모든 게 다 개선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몸 좋아,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헬창이니 뭐니 크로스핏이니 그러면서 별것도 다 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라고 별짓을 다 하고, 몸매 하고, 하다 안 되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실리콘도 넣고 가슴, 뭔 얘기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선진국의 요건을 다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행복하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지구적으로 다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미국 패권과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서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가 전 지구적으로 퍼지진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공산주의 블록이 있고. 근데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블록도 없어지고 WTO 맺어지고 가트도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이제 WG도 생기고 전 지구적으로 시장주의와 자본주의가 이제 모든 것의 생활, 사람의 생활을 규율하는 모든 질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불행하다고 그러고 불만이 많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 단순히 그런 불평등의 심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하락돼 있어요. 불평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속주의는 사람의 자존감을 고양시켜주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큘러리즘과 리버럴리즘은 사람의 자존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인간이. 그래서 그 자존감, 그러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항상 유혹이 있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와 현실의 나가 괴리가 엄청나게 커요. 옛날에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난 농민의 아들이잖아. 난 나의 미래는 뭐다? 아빠의 미래가 나의 미래다. 애들이 사춘기가 없어요.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가 없습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조금 있으면 나이 40쯤 되면 뒤질 거고 내일 전염병이 들어서 뒤질 줄도 모르고 오늘 밥 먹고 그냥 살면 돼. 유아 사망률도 높고 모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리고 내 삶이라는 건 아빠의 삶이 내 삶인데 뭘 고민을 해.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 내 직업이 뭐가 될지,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이게 성공할지 말지, 코인이 성공할지 말지, 내가 40대 됐을 때 40평 집에 살지, 50평 살지, 집에 살지, 엄청나게 의리 빵빵한 집에서 살지, 내가 극락을 느끼며 살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 리스크 컨트롤을 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라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래라는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벌어지는 게 이게 항상 이 리버럴리즘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존감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컬트가 침투해요. 컬트가 그게 뭐냐면 민족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민족 타령하죠.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종교 타령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K-팝 같은 경우 우상 숭배도 엄청나게 하고 우리나라 한국 정치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우상 숭배, 민족이건 종교건 뭐 노무현 숭배건 뭐 문재인 숭배건 무슨 숭배건 간에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성스러움을 느껴요. 성스러움, 숭배. 이 성스러움과 숭배는요, 여러분 인간한테 뭐를 주냐면 황홀경을 줍니다. 황홀경이 여러분 그게 이제 섹스하고 오르가즘 느끼고 할 때만 사는 걸 느끼는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황홀경인데 자유주의가 이제 자유연애와 뭐 이런 거 하면서 황홀경을 던져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 황홀경이 심하면 그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면 시집장가와 나는 죽을 때까지 섹스 안 하고 살 거예요 라는 그런 종교적인 선언을 합니까? 이 종교적 황홀감이란 이 성스러운 홀리한 이 황홀감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그 황홀감이 여러분 미디어는 이미지를 만들고 소리 그러니까 노래도 만들고요. 그리고 일명 간지를 만들어내죠. 간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번 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입덕했어. 그러면 거기다 스토리가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우상 숭배한 대상은요, 여러분 그거에 또 적이 있어요. 수니파, 시아파,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란 적, 악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나는 어디가 좋은데 그 새끼가 가세연은 전부 다 이준석이 망쳤어. 이준석 저 개새끼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어떤 이게 우상숭배라든지 뭐가 이렇게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뭔가의 스토리텔링에 빠져게 버리면 진영이 생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되게 골 때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에 빠져들잖아요. 이 스토리텔링과 이런 황홀감에 떠나 돈 없어도 좋아. 돈과 지위가 없어도 좋아.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해줬어. 그러면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해주니 성스러운 황홀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빠져버려.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위험한 현상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위험한 현상이기도 한데 또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정치적 동원 체계도 이 황홀경 속에 매몰되어 버린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트와 팬덤을 제외하고 경선을 치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는데 그 지식인들도 잘난 건 없어. 자 보세요. 지식인들의 담론 생산 능력이 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의 치열함 앞에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담론을 형성을 하겠어요. 대충 이거는 폼 잡으려고 하지 진짜 치열한 시대적 고민을 많아서,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그걸 해야 돼.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누군가가 들을 때 쇼킹하게 황홀감을 줄 정도로 쇼킹할 정도로 갈고 닦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 이 컬트와 우상숭배의 이 황홀경에 빠져있는 스토리텔링 앞에서 지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때 깨작깨작거리고 나서 그거에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문화가 됐건 뭐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든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치열하게들 하는데 지식인들 깨작깨작 그 글 하나 쓰고 내가 지식인이네 그래 봐야 그 책을 누가 사보고 무기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조국과 유시민이 책을 많이 팔아먹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책 내용이 괜찮아서 조국과 유시민이 책을 팔아먹어요? 그냥 우상숭배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결국은 여러분 매니지먼트의 영역이 돼요. 매니지먼트의 영역. 아이돌 매니지먼트, 조국 매니지먼트, 유시민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가 되는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가는 상식과 공정, 뭐 커먼센스, 토마스 페인이 썼었던 뭐가 됐든 그런 것도 여러분 맨 처음에 토마스 페인이 상식을 썼을 때 사람들이 되게 황홀경을 느끼고 몇백만 명이 느끼고 우리의 이데올로기다라고 미국의 건국이념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게 한 번 하고 나서 건국을 한 다음에 그 건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계속 한 거죠. 학교, 국정원, 뭐 정보기관 그리고 언론 매스미디어까지 자신의 미디어와 자기네들의 국가를 만들게 했었던 그 황홀경 자체를 끊임없이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공정과 상식이니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다시 스테디셀러처럼 계속 할리는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데 교육기관에서도 이걸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이거 민족거리면서 NL식 사고방식이 그 자리를 깨차고 생활윤리나 정치 정견에서도 그게 다 돼버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이런 그게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메인이 돼야 될 그게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별의별 우상 숭배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정치적 대전쟁이 곧 시작된다. 정치적 대전쟁이 시작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아노미예요. 아노미. 그러니까 가치 혼동 상태예요. 다들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저마다의 우상 숭배하면서 막 하고 모두가 다 전쟁과 전쟁,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 같은 이런 아노미 상태가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뭐 독일도 지금 영국도 뭐 아일랜드 EU에서 어째네 저째네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영국 얘기 잠깐 얘기를 하면 거기 그 뭐 IRA도 있고 뭐 됐죠. 이번에 그 블랙시트 하고 난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EU에 남았단 말이에요. 북아일랜드 EU에 남았다고 거기에 있는 그 영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오히려 요번에 그쪽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그래서 지금 뭐야 이거 하고 북아일랜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 뭐야 아이덴티티의 문제, 아이덴티티 내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황홀경 그거로부터의 그 원형을 찾아서 지금 전 세계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 에픽 서사지가 써지고 누군가의 이념, 누군가의 방향 그런 것들이 또 1000년을 갈, 100년을 갈 그게 여러분 지금 이런 그게 다시 쓰여질 대혼란기이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죽일 놈 만들고 누구랑 싸우고 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시대사적 대흐름 속에서 최소한 이 시대사적 대흐름 속에 이 아노미적 상황에서의 갈등을 바라보는 어떤 스케일 있는 갈등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맨날 그냥 유튜브 판에 있으면서 맨날 죽어라고 강용석 이준석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쫌스러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명사적 대혼동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